안녕하십니까. 22번째 시간, 이제 가치 비즈니스의 9번째, 오퍼링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전략과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간을 좀 투자했습니다. 이제 오퍼링. 이것은 회사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선 솔루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어떻든 여러분들께 제가 가치 비즈니스의 유형을 말씀드릴 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죠. 도서관에 필요한 정보화, 여기에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 플러스 서비스가 필요한 것을 어떤 기업에서 패키지화해서 한 곳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추가적인 비즈니스 했던 케이스를 말씀드렸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상조 비즈니스도 재밌게 말씀드렸고 관광, 패키지 투어도 말씀드렸고 커피 믹스에 대한 얘기도 드렸던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그러면 오퍼링을 뭐라 그럴 거냐라는 말씀을 전에 오퍼링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as usual, 통상적인 비즈니스 유형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볼 때 전략과제는 BAU와 프로젝트와 오퍼링을 아우르는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니셔티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젝트는 지난 4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프로젝트, 이거는 빈도수가 많지 않죠. 회사로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행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개수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갖다 놨죠. BAU는 흔히 우리가 이제 달보기, 별보기죠. 이렇게 달과 별을 볼 수 있죠.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BAU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전략과제는 인류가 달 탐험을 한다든지 우주 대탐사를 한다든지 화성에 대한 탐험을 한다든지 이런 과제를 갖고 움직이는 일이 있지요. 그러면 저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 중에서도 달 착륙이라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 갈 때처럼 이러한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마무리되는 게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퍼링은 이제 이러한 빈도수를 볼 때 빈도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규모는 단위 프로젝트, 단위 비즈니스의 사이즈는 작은 건데 오퍼링은 은하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밀키웨이라고 부르죠. 전물이 흐르는 강, 그죠? 이 뿌옇게 흐르는 무수히 많은 별로 이루어지는 성운이죠. 오퍼링은 이것처럼 개수가 무한히 많습니다.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게 오퍼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퍼링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B2B 비즈니스의 유형별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처음에 커피 믹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커피 따로 사고 프림 따로 사고 설탕 따로 샀었지 옛날에는. 요새는 물론 원두 커피를 내리고 집에서 다 하고 사 먹기도 하지만 초창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커피는 따로 섞어서 먹었죠. 근데 그것을 커피와 설탕과 프림을 한 곳에 집어넣어서 한 봉투만 뜯으면 커피가 되도록 만들어진 거, 이게 저는 오퍼링의 재미있는 시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여행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항공 티켓,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 관광 패키지, 숙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묶고 사는 오퍼링은 하나로 첫 번째 정의는 뭐냐? 하나가 아니라 N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의 구성 요건이 여러 개가 결합된 것이다 라는 게 오퍼링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10수년 전에 아시아태평양 본사에서 근무했을 때 서비스의 제품화를 맡았을 때 각 나라를 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썼던 첫 번째 차트가 바로 이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커피가 제품화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2000년도에 제 본사 사장이 한국에 왔을 때 회의 중간에 15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었습니다. 모 호텔에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인데, 그때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GS, 내가 알기로는 스타벅스가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근데 저도 몰랐죠. 여러분도 2000년 초에 스타벅스에 익숙할 때가 아니죠. 1999년도에 처음 스타벅스가 생겼으니까. 근데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랜드 인터컨 지하에 스타벅스 커피가 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랜드 인터컨에서 코엑스 인터컨까지는 실로 왔다 갔다 하려면 10분, 편도 10분이 걸립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근데 15분밖에 브레이크 타임이었고 다음 시간이 기자회견인데 제가 제 본사 사장한테 그랬죠. 지금 사실 불가능하다. 저쪽에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왕복이 거의 20분 걸리는데 너한테 지금 10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GS 우리 그럼 뛰어가자.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코엑스 인터콘 지하에서 그랜트 인터콘과 둘이 뛰었습니다. 그분 60이 다 되신 분이고 저는 그때 젊었을 때니까 뛰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짐, 너는 왜 꼭 그 커피를 마시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스는 뉴욕에서 마시던 스타벅스의 그 테이스트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스멜, 이것을 전부 다 다른 어디 가서 똑같은 테이스트와 똑같은 스멜을 느낀다. 필링이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난 스타벅스 커피를 뉴욕에서 먹던 것을 여기서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 커피를 먹으러 간다. 무서운 얘기죠. 제가 서비스의 제품화, 오퍼링 또는 솔루션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999년 7월 달에 생긴 커피 전문점이 대한민국에 지금 몇 개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10만 개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뭡니까? 서비스가 제품화되는 겁니다. 오퍼링은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셋을 중심으로 됩니다. 커피에, 스타벅스 커피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와 거기에 따른 레시피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자재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퍼링은 리플리케이트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양복을 여러분 양복점 가서 맞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80년대까지는 아마 그랬죠. 양복은 거의 맞췄었죠. 제가 대학 입학할 때 학생복도 가서 양복점에 가서 맞췄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양복을 맞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연예인이나 특수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또는 전문 매장 사이 입지요. 이게 뭡니까? 서비스가 제품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흔히 저는 그래서 오퍼링의 기준은 서비스의 요소를 빼고 에셋을 늘려가는 것이다. 오퍼링은 새로 리메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리케이트하는 것이다라는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오퍼링의 특징입니다. 이제 커피 전문점 얘기를 도서관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도서관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죠. 사서가 들어갈 때 기록을 하고 책을 찾아서 사서한테 올려놓으면 기록을 하고 대출일자, 반납일자를 정하고 갖고 나가지요. 요새 이렇게 합니까?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냥 통과하면 RFID로 학생이 출입한 게 읽히고 그 책을 가져와서 북리더에 읽히면 그냥 나가는 날짜가 적히고 어떤 학생이 가져가는지 정해지고 거기에는 대출 기한이 정해지죠.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고 이 도서관에는 뭐가 생깁니까? 컨퍼런스 룸이 생기고 그 다음에 TV 시청룸이 생기고 디지털 컨퍼런스 룸이 생깁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한 거죠. 제가 처음에 오퍼링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을 이렇게 바꾼 거죠.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도서관들을 전부 다 바꿔가면서 새로운 도서관 모델로 바뀌면서 오퍼링화 되는 겁니다. 표준화 되는 거죠. 에셋화 되는 거죠. 도서관은 건축물이 아니라 IT의 프로세스를 뜯어 고치면서 에셋화가 되고 A라는 구청에서 했던 것을 B라는 구청에서 가라는 학교에서 했으면 나라는 학교에서 똑같은 모델을 구현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다시 아까 제가 두 번째 요건을 말씀드렸던 도서관은 에셋을 중심으로 해서 리메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리케이트 한다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 번째 개념은 저는 이 차트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회사, 특정 브랜드를 설명드리거나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회사 상호나 이런 걸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적 목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새 초등학생들, 이젠 중학생까지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요새 언택 시대 교육 방법에서 각광받는 교육 방법이라 하겠지만 흔히 아이스크림, 홈런, 집에서 말하면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뭐 홈러닝에서 1위라는 회사라 광고가 되고 있는데 그 1위가 맞냐 틀리냐는 것은 논의할 포인트는 아니고 그렇지만 1위를 주장하고 있고 1위라고 객관적으로 얘기되는 리포트도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 뭡니까? 학생들한테 선생님으로도 교육받고 책을 읽고 전통적으로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에서 학생들한테 주어진 특수 단말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학생들이 흔히 나쁜 자료를 컨택할 수도 없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학습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도록 만든 하나의 학습 패키지죠. 이것은 뭐라고 봅니까? 저는 오퍼링이라고 봅니다. 무엇이 이 오퍼링의 요인이 되겠습니까? 첫째, 변해가는 IT 기술을, IoT 기술을 접목시켜서 학습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솔루션을 내놓은 거죠. 이 솔루션은 계속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하죠. 이 솔루션은 에셋이 중심이 되어 있죠. 물론 이 자료를 만드는 수없이 많은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같이 만들었지만 이것의 기본은 에셋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만든 회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교육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이 솔루션을 만든 회사는 바로 건설회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박람회나 이런 행사 중심으로 한 건축물의 제1위 사업자인 회사가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5년이 넘었죠. 어떻게 건축회사가 교육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건축회사가 교육의 오퍼링을 만들어서 1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제가 세 번째 강조하는 오퍼링의 특징입니다. 오퍼링은 뭡니까?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퍼링은 인사이트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과거에는 그쪽에 경험이 있고 그쪽에 인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하는 회사가 교육에 대한 솔루션이 있었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교육시장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IoT를 접목한 이런 교육의 니즈가 생길 것이다. 이쪽을 먼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퍼링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인사이트이다. 비즈니스의 통찰력과 시장의 변화를 읽고 먼저 가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오퍼링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오퍼링을 한번 다시 해보죠. 저는 오퍼링을 설명할 때 이 차트를 사용합니다. 아주 조그만 병아리죠. 갓 알아서 깨어난 병아리입니다. 오퍼링은 이렇게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북두칠성처럼 보름달처럼 확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은하수처럼 전물이 흐르는 강에 수없이 많은 성원에 조그만 점 같은 별이지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퍼링은 뭐냐? 제가 내리는 정의는 오퍼링의 시작은 니즈라고 봅니다.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잠재적인 니즈. 지금 보이는 니즈는 누구나 알고 있죠. 시장에 이런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밥을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니즈가 아니라 어떤 니즈가 있을 것인가. 아까 교육 패키지에 말씀드렸을 때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IoT 베이스의 교육을 받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다양한 정보에 노출돼서 학습 본연의 일 말고 다른 시간에 보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전용 교육하는 어떤 IoT 베이스의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잠재적인 니즈죠. 또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니즈죠. 우리 흔히 여러분들 보시지만 수없이 많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솔루션은, 새로운 오퍼링은 미래를 준비하고 먼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도 미래와 잠재 니즈를 같이 읽어내서 어떻게 됩니까? 솔루셔닝화 하는 거죠. 패키징 하는 거죠. 이 패키징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편의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90년대 초반에 일본에 처음 출장을 갔을 때 일본의 편의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러한 업태가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90년대 중반서부터 편의점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편의점과 일본의 편의점을 비교해 보십시오.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걷다가 편의점이 밤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지만 거기 앉아서 같이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의 편의점의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편의점에서 커피를 파는 건 이미 오래됐죠. 편의점에서 모여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솔루션과 오퍼링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 공간, 기호, 그리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상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조 회사가 그런 오퍼링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장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모으고 손님을 접대하고 마지막 정산까지 하고 모든 절차를 다 맞추는 그런 거죠. 솔루셔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퍼링은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퍼링은 고객의 현재의 니즈, 미래의 니즈, 잠재의 니즈를 어떻게 솔루션화 시켜서 만들어서 고객한테 베니핏을 돌려주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퍼링입니다.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의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력의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베니핏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겠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패키지 여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각자 가면 엄청 많은 돈을 들지만 패키지 여행을 가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편의하죠. 편의성이 제공되죠. 여러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안주를 사고 앉아서 간단한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편의성이 제공되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거죠.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오퍼링은 현재, 잠재, 미래의 니즈를 합해서 솔루셔닝해서 고객한테 베니핏을 돌려주는 모든 패키징을 저는 오퍼링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퍼링은 첫째, 에셋, 그죠? 표준화, 리피터블, 리플리커블이 중요합니다. 제가 영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참 이런 영어들이
한국말로 바꾸었을 때, 우리말로 바꾸었을 때 참 어색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어를 그대로 씁니다. 에셋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표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도서관 프로젝트의 오프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약회사의 전산 IT, CIO가 만든 회사에서 했습니다. 제약회사와 도서관이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교육 패키지 건설회사, 건축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까?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프닝은 뭐라 그랬습니까?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인사이트로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오프닝은 항상 최상의 결합은 아닙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호텔이 최고급입니까? 패키지 여행 갔을 때 먹는 음식이 최고급입니까? 비행기가 최고급 좌석을 타고 합니까? 아니요. 오퍼링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때로는 차선책,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 만족도를 제공해도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요건을 맞춰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오퍼링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오퍼링을 어떻게 개발해 가는가 한 주에 마치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벅차면 두 번에 쪼개야 될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회사에는 과연 오퍼링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회사에는 성공적인 오퍼링이 있습니까? 우리 회사에는, 여러분들 회사에는 그렇다면 오퍼링을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 오퍼링 개발 프로세스에 같이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